식당 경영 10년, 남는 것은 부채와 골병뿐인가? 식당 장사 10년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 끝날 줄 아셨습니까?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뒤 당신에게 남는 것은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부채와 평생 고칠 수 없는 골병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잔인한 통계와 생존 전략을 바로 공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쇼츠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 바로 공개합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이 얼마나 한계점에 다다랐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직시해야 할 데이터는 폐업률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22.8%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8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생존율은 15%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이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맛의 승리가 아니라 몸을 갈아 넣은 대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 사실 저도 잘 압니다. 데이터가 냉정하게 그만두라고 말해도 현실적으로 손을 떼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이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특히 5060 세대에게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워낸 자부심이자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사장님 속마음은 이 가게 문을 닫는 순간 당장 내일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평생 불 앞에서 고생하며 익힌 내 기술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만큼 막막하실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병원 갈 시간도 없이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 심정을 데이터보다 먼저 깊이 헤아려 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내 탓인 것 같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소주 한 잔으로 버티는 그 고독한 시간을 감히 위로해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재개발이나 상권 변화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 사장님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당장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불안감도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말리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내 사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가게에 쏟은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성실함만으로 승부하기엔 지금의 시장 환경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연 3%씩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신체적 한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건강부채의 폭발과 부위별 악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경영 사장님들의 건강은 경영 연차와 정확히 반비례하며 부채 규모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경영 1년에서 3년 차는 초기 창업 자금과 시설 자금 상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가 몸에 고착화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은 임금 근로자보다 1.7배 높게 나타납니다. 경영 5년에서 7년 차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신체적 한계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반복적인 칼질과 무거운 펜조리, 그리고 수천 번 반복되는 설거지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과 테니스 엘보가 발생합니다. 특히 좁은 주방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환경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유발합니다. 이 시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일반 근로자 대비 2.4배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고액의 치료비로 갚아야 할 건강 부채의 시작입니다. 경영 10년이 넘어가면 그동안 미뤄왔던 의료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만성화되며 수술비나 장기 입원비 등 고액 지출이 발생합니다. 10년 전에는 가장 큰 자산이었던 내 몸이 이제는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변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장 질환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 실패로 인한 뇌혈관 질환 위험까지 도사리는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부채의 성격 변화와 소득 불균형입니다. 초기 부채는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5년 차를 기점으로 부채는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로 변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임금 근로자 가구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득 구조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7%가 월 수입 10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폭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돌려막기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10년차 사장님들이 단골이 많아도 정작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원리금 상환과 누적된 건강 손실을 메우는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마저 해지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유일한 평생 월급을 포기하는 대신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에서 물러났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식당은 노하우가 깊이 쌓여서 결국 크게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노하우가 쌓이는 속도보다 사장님의 신체 노화와 주방 장비의 감가상각, 그리고 부채 이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단골 고객의 존재는 장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체력일 뿐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 여유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4%에 달하는 자영업 폐업률 데이터는 10년 장사가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현명한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골든타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문을 닫기 힘든 사장님들의 막막한 속마음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작정 버티기보다 수익 구조를 철저히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십시오. 영업이익이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부채 상환액이 월 매출의 30%를 초과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권리금에 연연하며 결정을 미루다 보면 결국 남아있던 보증금마저 빚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냉정한 손절매 구간을 설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매출의 3%를 의료 예비비로 강제 적립하십시오. 10년 뒤 발생할 고액 수술비는 보험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수익이 적어 한숨이 나오더라도 매출의 일부를 건강회복 기금 통장에 따로 떼어놓는 것만이 노후의 파산을 막는 유일하고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가게도, 가족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아파서 쉬는 하루의 손해보다 병을 키워 치러야 할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훨씬 무겁습니다. 셋째,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대형 식기세척기나 자동조리 로봇, 키오스크 도입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장님의 소중한 손목과 허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설비 도입 비용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 10년 뒤 몇천만 원의 수술비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장님이 직접 몸을 쓰는 비중을 40% 이하로 줄여야만 비로소 건강한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넷째, 정부의 채무 조정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지원금과 재취업 교육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또한 새출발 기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을 찾는 것도 경영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이런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성실하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멈출 때를 알고 내 몸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영리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료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통장 잔고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부채 비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로 검증하는 부의 데이터였습니다.